인생을 건 한판 평론. 우리는 평론에 인생을 건다. 여의도 타짜 함께하는 네 타짜 소개해드립니다. 박원석 전 의원, 소영주 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장성철 공동센터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았습니다. 예. 다들 복을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특별히 복을 좀 많이 받으셔야 되는 분이 내가 좀 눈에 좀 보여서 내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부터 봐주세요. 예. 그래. 어쨌든 많이 받아요. 복들 많이 받으세요. 예. 진짜 또 올해 선고 있는 사람도 복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네. 예? 진짜 운명을 건 선고,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데 복 어쨌든 받으려면 무기징역인가? 법정형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선고를 앞두고 있으니까 선고 앞둔 사람 입장에서 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또 뭐 저 재판이 본인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죠. 일단 오늘 예상부터 해봅시다. 짧게. 왜요? 의미가 없어? 아니 평론가의 생명력을 단축시키는 행위라니까. 이게 또 짤로 돌아다녀가지고 쟤는 맞추는 거 없어. 맨날 그래. 튀겨. 아이 무슨 뭐 평론가 무슨 점쟁이요. 뭐 많이 맞췄나? 아니 평론가계를 떠난다고 지금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게 아니죠. 저는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도 피해갈 수 없어요. 네. 평론가는 예상을 하고 틀리면 책임은 지면 된다. 틀리면 라고 모 유튜버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 내가 누군지는 지금 아주 잘 나가는 국민의힘 계열에서 아주 잘 나가는 모 유튜버가 예전에 저한테 개인 사석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평론가들은 정치 평론가들은 선거 결과를 과감하게 예측하고 틀리면 책임지면 된다고. 우리가 뭐, 점성술가가 아니잖아요. 네. 저희가 예측하는 있잖아요. 거다. 네. 해요. 그냥. 자 맞춰요. 틀리면 어. 그냥 한번 울면 돼요. 미안합니다 하면 돼. 뭐 아하, 무기징역. 무기징역? 자 박타짜는 글쎄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되면은 법정 최저형이 나올 가능성은 없죠. 예. 오 사형? 아니 내란 우두머리가 혐의 인정되면은 사형 아니면 무기인데 예. 최저형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아. 감경의 사유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법정 최고형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되면. 그 얘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인정 안 될 수도 있다? 아니 그건 어쨌든 법리상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오. 근데 인정이 되죠. 예. 될 가능성이 높고 예. 그래서 법정 최고형이 나올 거다. 예. 사형? 서타짜. 사형 선고가 마땅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강경 사유가 없고 예. 그 다음에 아무리 직위원 판사를 하더라도 예. 직위원 판사도 사람인지라 본인이 그 재판 과정에서 당했던 윤석열 측 피고인 변호인 측에 대한 어떤 무례함 이런 것까지 괘씸죄까지 다 하면 예. 사형 선고 나오는 게 맞다. 그럴 것 같아요. 예. 감경사유 하긴 저 장타짜는 네. 사형이요. 사형? 이유는 다 그래요. 이유야 뭐 역시 감경사유가 없다. 내란 혐의가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재판 과정 중에서 해괴망측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밝혀졌고 또 반성하지 않는 그런 기미 우기잖아요. 계몽령이라니까 자꾸 왜 자꾸 내란이라 그래. 일벌백계 해야죠. 이게 법원이 장량감경이라고 형 깎아주는 거 있는데 장량감경할 때 여러 가지 고려하는데 제일 우선 고려하는 게 반성이거든요. 반성. 근데 그게 없잖아. 그리고 굳이 감경사유를 찾자면 초범인 거 이거 말고는 어떻게 내란을 없는데. 초범이 그러니까 할수 있- 전과가 없다 이거 말고는 없는데 하긴 반성을 안 하면은 감경해주기는 참 힘들긴 하죠. 법원 입장에서는 아무리 봐주고 싶어도 반성을 안 하는데 뭐 어디서는 내란이 인정 안 될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누가요? 그런 변호사분이 계시더라고요. S모 변호사? 무죄 나올 거라고 그러더라고 어제 저한테. S 무죄 나올 거. 예. 예. 아니, 근데 앞선 판결들이 있잖아요. 예. 그 한덕수 예.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이 있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판결에서도 12.3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이 내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이거는 지금 나눠서 재판을 하고 있지만 서울중앙지법 그 합의부들 간의 합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그래서 내란에 대해서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 예. 때문에 법정 최저형이 나올 거냐 최고형이 나올 거냐 음. 앞서 얘기했던 감경의 사유가 있느냐 없어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재판부가 근데- 다르니까 법리상으로는 다른 판결 쓸 수는 있는데 그렇죠. 이 중요한 사건을 재판부마다 내란 하나는 내란, O 하나 X로 난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 박자차 말씀하신 대로 그 재판장들 간에 어느 정도의 내란은 인정한다는 합의는 있었을 거로 보는 게 맞긴 하죠. 반성은 안 했지만 자책은 한 것 같아요. 누가요? 윤석열 전 대통령. 자책 왜요? 자책. 나 같은 바보가 구테타를 하려고 그거는 했겠냐. 팩트 확인이지. 그런 자학 개그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형세 무기 한 명 이렇게 나왔어요.
그 선고는 이제 오늘 3시니까 한 최종 주문은 다 읽는다고 치면 4시 넘어서 한 5시 나올 수 있고. 아니 근데 어. 총 8명에 대한 선고가 있잖아요. 예. 제일 먼저 해요? 어? 제일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는 이따 거예요? TV 보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 변호사 아니, 그것도 몰라. 아, 판사만 순서가 하지. 재판장이야? 내가 해봤어. 한사람 재판장 마음이에요. 그게 네? 순서가? 피고 1부터예요. 피고 1. 피고 1. 그러면 피고 1, 1, 2, 3, 4 이렇게 있거든요. 윤석열, 김영현 이런 네. 순서겠죠. 피고 1, 죄명 가나 뭐 이렇게 해요. 1, 피고 1, 가나, 윤석열 이렇게 근데 썼을 예를 거예요. 들면은 이거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맨 나중에 하겠습니다라고 그럴 수 해도 근데 원래 순서는 피고 1부터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그건 재판장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피고 1부터 하는 재판장 거야. 마음이야?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할 거야 아마. 왜냐하면 법원은 웬만하면은 원래 하던 대로 하지 새로운 걸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피고 1 윤석열부터 할 확률이 높고. 네. 자 그리고 사실 선고 결과보다 더 큰 관심사는 그 이후에 나올 메시지거든요.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나올 메시지는 안 궁금해요. 어떻게 나올지 다 아니까. 근데 국민의힘에서 나올 메시지 취재된 거 있어요? 장타짜 윤타짜 준비하고 있답니까? 기대할 게 없어요. 왜요? 왜냐면은 예. 그 메시지 특보가 거듭 얘기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마지막까지 메시지 담당 쓰던 분이. 비서관 하던 사람이에요. 채모. 예. 예. 그 사람 머리에서 그 사람이 쭉 해오던 얘기들이 계속 있잖아요. 예. 그 사람 머리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너 박한평가 아니에요? 옛날에 같은 한 식구 아니었어요? 장타짜랑? 한 식구 했는데 가는 길이 다르잖아요. 어. 윤석열을 옹호했단 말이에요. 헌법 파괴 세력을 옹호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 저는 옛날에 알았다고 그래서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메시가 기대할 게 없다. 전 그렇게 이제 예측합니다. 그래서 알아볼 필요도 없다.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이따 취재 한번 해보세요. 아, 장 싫어요. 대표님. 안 할래. 취재한 거 있습니까? 기대할 준비하고 있대요? 좀 비슷하게 들었어요. 뭐 바뀔 게 뭐라고? 없고. 예. 당 대표실에서 아니 뭐 대충 들었어요. 뭐 예. 바뀔 게 없다는 식의. 바뀔 게 없다? 예, 뭐 그렇게 예상을 한다. 그러면 또 이거예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헌법과 법률에 맞는 최종심의 판단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다른 얘기를 더 할 수 있겠죠 뒤에. 다른 뭐 얘기? 대여 투쟁 관련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네. 이걸 계기로 해서 뭐 더 앞으로 나가자. 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야무야 시키는 문객이. 예 문계기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서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반응이 별로 궁금하지 않은 것처럼 예. 국민의힘에 대한 반응도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까 싶고 아, 정말요? 와. 결론은 오늘 나오는 선고의 의미는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중형이 나올 경우 그 노선이 맞느냐 아니면 반대하는 노선이 맞느냐 노선 투쟁. 예 그걸로 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 노선에 대한 예. 법적인 판단이 나오는 걸로 봐야지 어? 이것 때문에 뭐 국민의힘이란 당 안에서 예. 어떤 또 뭐 싸움이 나오고 뭐 반성을 하고 이 개념은 이제 끝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노선 투쟁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좀 짚어볼게요. 네. 자, 박타철 어떻게 예상합니까? 어제인가요? 인터뷰 통해서 이미 예고했잖아요. 그거 말씀드릴게요. 어제 채널A 인터뷰였는데 요거죠. 여러 곳에서 절연을 말씀해 주시는데 절연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은 여러 차례 밝혔다. 현재는 절연보다 중요한 건 전환이 아닌가 싶다. 국민의힘은 태도 전환, 이슈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 얘기죠. 요거 그 얘기로 미루고 봤을 때 예. 뭐 다른 얘기를 하겠죠. 미래 얘기하고 확장 얘기하고 의제 전환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단절, 절연 이거는 이제 뭉치는 방식으로 예. 가려고 할 거예요. 이제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당 차원에서 어쨌든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잖아요. 그걸로 뭐 퉁친다고 할까? 예. 그렇게 그냥 뭉개려고 할 것 같고요. 예. 오늘 아마 뭐 대한과 미래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그래요. 그래요? 분명한 어쨌든 그 윤과의 절연, 윤어게인 세력과의 단절, 뭐 지방선거를 준비한 확장 이걸 요구하는 메시지를 낸다고 하는데 이미 장동혁 대표에게는 학습 효과가 있어요. 어떤? 내가 이렇게 가도 당 내부에 예. 반대나 비판이라는 게 그냥 찻잔속 태풍이다. 반대할 사람 다 잘랐다. 네, 집 걸고 들어오라 그러면 예. 아무도 못 예. 들어온다라는 효과를 이미 봤기 때문에 어? 그냥 뭐 하루 이틀 좀 시끄럽다 말겠지 예. 이렇게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메시지가 달라질 건 없다. 그리고 이미 뭐 전환길씨 이런 사람들이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예. 윤과 단절의 메시지를 내면 우리는 당신과 단절하겠다. 아니 장동혁 대표는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예. 아니 그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장동혁 체제라는 게. 예. 이 윤호개인 세력의 지지를 배경으로 태어난 체제예요. 때문에 본인이 태어난 곳을 등지지 못하죠. 예. 그래서 저는 달라질 게 없다고 봐요. 아니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이렇거든요. 국힘의 싸늘한 설민심, 지방선거에서 또 심판당한다. 여기 이제 조선일보의 지금 사설인 제목인데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형 또는 무기가 나왔는데 저희는 미래가 중요합니다. 미래로 전환하겠습니다. 이 얘기만 주구장창 뱉으면 이게 지방선거판에서 유권자한테 먹혀요? 아 근데 장동혁 지도부는 사실상 지방선거를 포기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예. 굳이 윤석열 절연 자체를 본질적으로 바꿀 생각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연 뭐 그다음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사과 이거 의미가 없어요. 없다? 국민들은 그 실체를 본체를 보고 있잖아요. 야. 전환길에 대해서는 최근에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조용히 있어라 음. 하고 잠시 절전을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잠시고 고성국 씨 TV를 봤더니 고성국 씨도 잠시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지금 지방선거 공천 쪽에 좀 그 집중하더라고요. 예. 뭐 스타를 등용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그 지방 선거에 출마자들이 인터뷰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게 뭐냐면 결국 장동현 지도부는 적당히 퉁치고 넘어갈 거예요. 이미 앞서 얘기했듯이 전륜 얘기하지 않았냐. 아젠다 전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준비한 게 있잖아요. 당면 개정. 당면 개정이에요. 당면 개정? 결국에는 당면 개정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예.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고 국민들한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예. 모습을 통해서 선거에 어떤 그 성과를 거두겠다 여러 개 빠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2월 19일 이거를 미리 대비한 당면 개정이 3월 1일이 아닌가. 그래요. 여러 개 빠져나갈 거예요. 요 당면 개정 얘기는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고 장타짜 예. 이거 있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 저 예. 태도 전환, 이슈 전환에 필요하다. 절연보다 중요한 건 전환이다. 이거 그러면 결국 이제 과거 문제를 아예 몰라 하고 퉁치고 넘어가고 새로운 어젠다 던져가지고 그걸로 그냥 덮고 넘어가겠다는 건데 그럴 것 같아요. 그 덮을 수 있는 아젠다가 뭐 있어요? 뭐로 전환하겠다는 거야? 그거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뭐를 것처럼 제시해야 과거 문제를 덮을 수 있어요? 당명 바꿔서 우리는 과거와 다른 정당이야. 예. 그렇게 이제 정치적인 효능감을 예. 주기 위해서 예. 이렇게 당면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참 평론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 예. 그동안 이제 정치권에서 지지율이 낮았을 때 예.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개혁하고 쇄신하고 그러한 루틴이 있잖아요. 있죠. 그걸 완전히 무시해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진단부터 다르다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진단을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이 정치적 효능감을 못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유능함을 회복해가지고 그 효능감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장 대표 어제 인터뷰예요? 예. 워딩이에요. 워딩. 워딩. 그대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정치적 효능감이 국민의힘 안 보여줘서 지지율이 떨어지나? 박스권에 갇혀 있나? 그 진단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는 올바르된 해답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럼- 평론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진단은 과거에 그래서 제가 단절을 못해서 그런 거다. 장타장 그렇게 진단하는 거고. 저는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예. 연휴 때 우리가 말이야 윤석열도 반성하고 국민의힘도 반성하는 메시지 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국민의 지지 받을 수 있다. 당을 망쳐놓은 게 본인인데 본인은 반성을 안 해요. 예. 본인이 관저 앞에서 한 여러 가지 행위들 으흠. 서부지법 침탈했을 때 그 침탈한 사람들한테 야야 우리한테 연락해. 난 지금 미국 가지만 우리 보좌관한테 연락하면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이런 해괴망측한 얘기를 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리고 탄핵 과정 중에서 관저에 들어가가지고 대통령 만나고 오고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전달해줬던 사람이 자기 반성은 안 하고 지금 윤석열 국민의힘만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진단이 똑같은 거예요. 자기 책임은 없는 거잖아. 알겠습니다. 그 이런 말씀하셨죠. 예. 국민의힘에 대해서 민심이 싸늘하다 하는 얘기가 미래를 향한 얘기를 하는 거 좋은데 그 앞전에 했어야 될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정리를 안 하고. 계속 얘기하지만 계엄 때부터 시작해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보였던 의원들의 집단 행동들 예. 뭐 선수 바꿔치기 하려고 한 거 많잖아요. 탄핵 과정에서 헌재 앞에서 벌였던 여러 가지 것들 물론 민주당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헌재에 의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했던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윤상현 의원 같은 분은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거죠. 본인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1년 지나면 잊어버릴 거다라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예.
기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와 이분이 이러는구나.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전에 같으면 넘어갔을지는 몰라도 예. 지금은 또 그런다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두지 않아요. 장동혁 대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당내 의원들에 대해서 내부 총질에는 큰 소리 하는데 대여 투쟁에는 침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지금까지 대여 투쟁 끌고 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제명당한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대여 투쟁 하라고 자리까지 깔아줬는데도 밥 먹으러 안 갔잖아요. 청와대. 장 대표가. 예. 그런 얘기는 누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제가 해야 됩니까? 알겠어요. 아니 앞서 윤타짜 그 얘기했잖아요. 노선 투쟁이 있을 거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이 선고가 되면 예. 당의 장 대표나 뭐 당의 공식 메시지보다 중요한 건 노선 투쟁이라는 거. 뭐 어떤 노선과 어떤 노선의 투쟁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1심이라는 게 1심이니까라고 넘어갈 수는 있어도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게 많이 바뀔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법원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자 12.3 계엄은 내란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그 행위로 인해서 내란 우두머리가 된 상태가 되면 법적으로 당에서 뭔가는 바뀌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움직임을 그냥 유지한다고 봤을 때는 예. 그 노선에 따른 사람들인 거예요. 윤어게인. 예. 예. 그분들이 미래를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노선에 대해서 잘못됐고 우린 바뀌어야 하고 절연해야 하고 이런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분들을 잘 보니까 당에서 쫓겨난 사람들, 징계받는 사람들이다. 이걸 가지고 선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얘기가 내부에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부에 전원이 국민의힘의 구성원 전원이 그러면 장동혁 대표하고 생각이 같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예. 일부 지도층만 저는 그렇다고 단언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버틸 거냐. 뭐 알아서 끌어내린다 그 방법은 없어요. 제가 볼 땐. 예. 그런데 글쎄요. 잠자코 있던 의원들이라고 할지 후보자들이 이 2월 19일을 지나서까지도 잠잠하게 나 공천 때문에 조용히 해야 되겠다 이럴까요? 예. 공천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측. 저는 좀 낙관적인 것 같아요. 저는 누가 훨씬 낙관적으로? 더, 아니 지금 윤희석 대변인이 낙관적으로 보는 그 거예요. 노선 투쟁. 낙관적은 아니에요. 네, 저는 훨씬 더 비관적으로 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는 게 이미 그 정도로 이제 국민의힘은 각자 도생 단계에 접어들었고 결국 그 당이 어떻게 되든 간에 혹은 선거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내가 안전하고 나한테 앞길이 열려 있으면은 뭐 그것으로 족하다 이런 단계에 접어든 것 같아요. 물론 대안과 미래 같은 그룹에서 목소리를 내나 그 목소리는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정말 장동혁 대표하고 그 누가 물러나느냐라는 식의 이를테면 당내 투쟁을 벌이지는 않아요. 일부에서는 선거 앞두고 그러는 건 자해적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때문에 이 오늘 판결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일부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의 목소리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예.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이미 저는 포기 상태라고 보고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에 뭐 그렇게 관심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방선거 이후에도 본인의 당권을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을 것 같고 사실은 노선의 문제라고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노선이 아니에요. 예. 저건 그냥 상식의 문제잖아요. 저게 무슨 노선입니까?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일부에서 지금 국민의힘 당명 개정을 가지고 예. 무슨 공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어불성설이죠. 공화라는 거는 공공선에 헌신하고 예. 공공선을 존중하는 그런 가치이자 그런 질서입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무슨 윤어게인 당이 돼가지고 예. 공화를 얘기한다는 게 말이나 돼요? 노선이 없는 정당이에요. 노선이 없고 필요할 때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예. 그 떠버리는 정당이 됐을 뿐이고 지금 아주 극단화된 그런 이 일종의 이제 극우 정당이 됐을 뿐이지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의미 있는 무슨 노선 이런 얘기가 오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예. 제가 이제 여론조사 추이를 이렇게 좀 보면 예.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 내 여론이 굉장히 제가 보기엔 놀라워요. 찬성일수 높아요. 국민의힘 예. 지지층 내에서는. 예. 이 얘기는 그 여론조사에 주로 반응하는 국민의힘의 적극 지지층 자체도 상당히 오염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당이 어떻게 회복 탄력성이랄까 예. 이런 게 상실돼 버렸어요. 불가능한 정당이 돼 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는 오늘 저희가 2부에 3부에 본격적으로 좀 말씀드릴 거고 2부에서는 요거 마지막으로 짚어보죠. 당명. 앞서 이제 당명 개정 얘기를 또 하셔가지고 새 당명 후보군
뽑아보세요. 어느 게 이제 당선될 것 같은지. 1번 미래연대당. 줄임말은 연대당으로 할지 미연당으로 할지. 2번 민주공화당. 줄이면 공화당으로 하겠죠 이건. 3번 자유공화당. 이것도 줄이면 공화당 할 것 같아요. 4번 자유민주당. 줄이면 자민당이죠. 5번 함께하는 공화. 당자가 없어요? 이거면 줄이면 공화로 하나? 어쨌든 함공당. 함공 당자가 여기는 안 붙었어. 공화당은 들어갈 것 같아요. 1, 2, 3, 4, 5번 중에서 누구부터 물어볼까? 자 신한국당 공시 일기. 자유공화당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유공화당? 그럼 네. 줄이면 공화당이야 자공당이야? 공화당이죠. 공화당? 네. 자유공화당은 공화당을 처음부터 그냥 앞에 그냥 자유민주 빼고 하려고 했는데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대 공화당이 있어요. 마포에 지금 당사까지 있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취재된 거예요 이거? 취재가 아니라 팩트지 그게. 거기 들어가면 다 확인이 되는데 서교동에 있어요. 아니 그 원래 하고 싶었던 거. 공화당? 네. 근데 다 됐죠. 어쨌든 그래서 자유공화당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민주공화당이라고 하면 민주당하고 또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유공화당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준말은 공화당. 공화당. 저 같으면 민주공화당을 정책 전략적으로 쓸 것 같아요. 그렇게 전략적이지 않다고 지금 아니 국민의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정상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나 같으면 민주공화당을 쓸 것 같아요. 줄임말은 공화당. 선거를 앞두고 이게 이제 유권자들 중도층의 착시현상 유사 상품이거든. 민주. 그렇지 민주를 넣어서 유사 상품을 내놔서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이 중도 확장의 좀 묘미가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네. 근데 저는 자유공화당 쓸 것 같아요. 자유공화당. 명맥 자체가 자유통일당 플러스 우리공화당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통일당이라는 그 존재들이 지금 국민의힘 장동희 지도부를 견인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자유통일당은 정광훈. 정광훈 싸고 그러니까 우리공화당은- 아스팔트 윤 어게인 예. 그다음에 조은진 대표. 우리공화당의 그 TK를 대구를 기반으로 한 조은진 예. 대표가 있는 거기도 장동희 지도부하고 무관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예. 여기 믹싱이 되면 예. 자유공화당이 될 것인데 알겠습니다. 자유는 꼭 쓸 거예요. 자. 최근에 보면 자유대학 애들 좀 데려다가 그래요? 쓰려고 하는 거 보니. 자유공화당, 자유대요. 예. 자, 현직 책임당원 현직이요? 이 전직이구나. 5개 중에 현직이죠. 책임당원은 책임당원이 현직당원. 현직이죠. 전직. 네. 그러니까 당원이 직책은 아니고 응. 이 공화라는 단어를 쓰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잖아요. 함께하는 공화까지 있으면 그 공화를 디폴트로 놔야 되는데 민주공화당은 3공화국 4공화국 때 여당이에요. 완전 똑같아요 그냥. 아 그때 그게 플레이 민주공화당. 그 황소 있었던 그 박정희 대통령 그게 민주공화당이에요. 플레임이 우리가 그래서 공화당으로 알고 있지만 민주공화당. 민주공화당이에요. 그래서 신민주공화당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김종필 총재가. 그러니까 이거는 반복이고 자유민주당은 일본의 여당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답은 자유공화당. 광고 듣고 자유공화당 광고 듣고 3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태현의 저칙쇼 3부 이어갑니다. 네 타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유, 수다쟁이들 진짜 너무 재밌어요. 브레이크 타임이. 아이, 나 아무 말 안 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 들어가시면 여기 원해야 됐었으면 큰일 날 뻔했. 박타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 이제 좀 아무 말 안 했어요. 어? 그런 게 있는데 내가 여러분이 궁금해하길래 그냥 네. 큰일 나지 얘기를 해줬어요. 윤타짜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그냥 저는 시계를 봐요. 윤타짜 장타짜만 조용했고 이 세 사람은 말이야 내가 저는 녹음해서 윤타짜만 봐요. 여기 시계를 보니까 녹음해서 여기서 틀었단 입을 말이야. 닫으면 나도 닫아. 밖에서 궁금하죠? 얘기 안 해줄 거예요. 청취자분들 궁금하시죠? 안 알려줘요 제가. 알려줄 수가 없어 이 얘기는. 저기 그나저나 2부에서 하던 얘기 이름 네. 정리하면 자 다시 정리. 정리하면 저는 저도 자유공화당. 자 민주공화당은 그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민주공화당 똑같은 거라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당은 일본 자민당 때문에 안 되고 네. 자유공화당, 예. 자공당, 예. 약칭공화당, 그냥 이거는 공화당. 미래연대당은 전혀 아무도 에이. 근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슨 이름을 넣던 네. 뭐 자유를 넣던 공화를 넣던 전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헌법 가치를 파괴한 정당이 예. 그리고 공화라는 거는 이 공공선에 대한 헌신과 존중인데 그런 거 눈권박업 찾아볼 수 없는 윤호개인 정당이 무슨 자유공화 이런 거를 당명에 넣는 게 어불성설인데 예. 어쨌든 그걸 전제로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이란 지금 정당의 상상력 수준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보수의 뿌리는 이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과 근대화의 아버지인 박정희 있으니까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더해서 자유공화당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예. 그렇게 보이고 저는 국민의힘에 딱 맞는 당명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뭐요?
친윤연대 친윤연 내지는 친윤혁신당 친윤혁신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근데 원래 당명 바꿀 때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명 바꿀 때 성공할 때 보면 이제 역대로 보면 뭔가 지도 체제가 확 바뀌면서 그럼요. 당명 바꾸잖아요. 비대위 체제로 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넘어서 새누리당 성공. 그다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체제로 넘어가면서 국민의힘. 그러니까 지도 체제가 바뀌면서 당명 같이 바꾸면서 성공하고 그랬는데 지도 체제 그냥 두고 당명만 바꿔서 성공한 일을 내가 본 경우 별로 없는데. 오래 내가 못 갈 것 같고. 아니 네. 진짜 바뀐 거죠. 계엄 반대 세력 축출. 에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오래 못 갈 것 같고 이게 공화당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게 네. 결국에는 TK 당으로 스스로 국한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TK 그래요? 박정희 향수 있잖아요. 예. 그거를 좀 쪽에서 대구 시장이라도 좀 지켜보자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대구 시장을 지키자. 정확하다. TK를 지키자. 라고 생각을 알겠어요. 합니다. 하나 더 궁금한 거. 여의도에 저 그 당사 국민의힘 당사 지금 사진 보니까 거기 이름을 지어놨더라고요. 근데 원래 대부분 당명 바꿀 때 결정된다면 그냥 현판 내리고 새로 걸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건 뭔 이게 눈길 끌려는 거죠. 그냥 우리 당면 바꿀 거예요라는 것이 언론 보도에 나와가지고 이제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당명을 세일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거예요, 선거예요. 선거. 선고가 아니라 발음이 안 그래요? 좋아. 예. 나는 선고를 앞두고 음. 지금 이게 사실 대응책으로 간판 가린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굳이 가릴 이유 없거든. 근데 이게 선거 앞두고 예. 짠 하려면 아니, 우리는 국민의힘에 배출한 윤석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 이렇게 할 가능성. 그런다고 아니, 없어지나 상관없다고. 그런- 그냥 원래 그래 왔어 아니, 장동희 씨. 그런 깊은 뜻은 없고 알아보니까 그냥 정말 이 홍보 차원에서 창피해서 그런 거 아이디어 내라.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 내가 지금. 알았어. 어, 내 수준을 낮출 수가 없어. 어쨌든 우리 세타짜는 자유공화당을 다 찍었어요. 예. 그리고 거기- 2개 올렸어요. 뭐요? 2개. 뭐. 아니 자유공화당 할 것 같아요. 예, 자유공화당. 이렇게 5개 안 이승만 올리고 박정희 더해서 자유공화당. 2개 올렸어요. 이승만 2개. 박정. 뭐. 5개 올린 게 아니라니까. 최종 오늘 압축을 2개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고에 2개 올렸다고. 아, 최고예요. 5개가 아니라. 뭐뭐 올라가요? 그건 내가 모르죠. 확인 좀 해보세요. 싫어요. 안 할래. 아, 대표실에서 해봐요. 대표실 말고 딴 데 확인할 수 있지만 안 네. 할래. 딴 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축제입니다. 본방 불가 시간에 최종 후보 2개가 안 해. 싫어. 별로 궁금하진 않은데 그래도 그래, 올것 별로 같다니까. 중요하지도 않아. 예, 왜냐면 민공당 아니면 자공당이에요. 네? 민공자공이야. 민공자공. 네. 알겠습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저 설특집으로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거든요. 특히 이제 공중파 3사 여론조사들이 있었어요. 네 분께 저희가 사전에 숙제를 드렸습니다. 이름하여 타짜가 뽑은 이 여론조사 주목. 요겁니다. 요걸 하나씩 해볼 거예요. 일단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여론조사는 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 한꺼번에 정리해드릴게요. SBS 여론조사는 입소스가 한 거고 지난 11일에서 13일, KBS는 K스텔 리서치가 했습니다. 지난 10일에서 12일, MBC는 코리아 리서치가 했어요. 지난 11일에서 13일. 그러니까 인용하실 때 방송국 이름만 얘기하시면 돼요. 이왕이면 SBS로 해주세요. 네. 왜냐면 다 공주파 3사가 비슷하거든. 추세가 숫자는 좀 달라도. 일단 장타짜 네. 뭘 주목했습니까? 저는 대통령 지지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음? 왜냐면은 구도예요, 이게. 구도. 예.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하고 제가 이제 구도에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이번에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의 인식. 아, 국정 안정론이냐 아니면 견제론이냐 선거 때문에 나오잖아요. 이거. 나오는데 이번에 KBS, MBC, SBS 다 보면은 국정 안정론이 견제론보다 대략 15에서 20%가 높아요. SBS 기준 국정 안정 53, 정부 견제 38. 네. 15네. 이런 것을 보면은 이미 구도가 짜져 있다. 대통령 지지율도 한 60에서 65% 사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선거 이길 방법이 없어. 구도가 이렇게 그냥 결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이 잘하고 있네. 예. 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 타도합시다. 우리 이재명 정권 견제해야 됩니다. 안 먹히는 거잖아요. 구호 자체가 프레임이 안 먹혀. 그래서 그냥 선거 자체가 끝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부울경도 넘어가고 대구시장도 국민의힘이 후보를 좀 상식적이지 않은 분을 내면 예.
대구시장까지도 흔들거리고 위태한 거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나와요. 보통은 부울경에서 끊거든. 네. 부울경 흔들 넘어갈 수 있어. 막 이러는데 그래도 TK는 괜찮아 이랬는데 근데 지금은 대구 넘어가나. 대구시장도 야 이거 봐야 되겠는데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는 거 보니까 어. 상당히 구도 자체가 이미 끝난 거 아니냐. 그래서 맞아요. 지방선거 참패는 예상되는 네. 결과다. 네. 이게 저도 뭐 같은 여론조사 예, 그 같은 결과를 주목을 했는데 네, 박타짜 어느 트리플 거? 크라운이에요. 어? 그러니까 국정평가, 대통령 지지율,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 그다음에 지방선거 구도 예. 이 세 가지가 거의 더블 스코어 혹은 트리플 스코어 수준이에요. 하나 지금 말씀 SBS 여론조사로 보면 국정 긍부정이 63대 30이에요. 더블이네. 그다음에 이 정당 지지율이 46대 23. 더블이네. 더블입니다. 국정 안정과 견제 아까 얘기했듯이 53대 38. 지금 MBC KBS도 추이가 거의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이 3대 지표인데 선거 앞두고서 3대 지표에서 이런 추이를 보인다는 건 선거는 이미 끝났고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 참패를 면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2018년도 지방선거보다 더 처참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그때 이제 대구, 경북, 제주 이렇게 세 군데 광역단체를 건졌는데 제주는 이미 끝났어요. 우리가 아니었어요. 아니 어찌 됐건 그분이 나중에 이제 그분은 입당했으니까 우리가 아니야. 민주당이 안 됐잖아. 아 그렇죠. 예. 근데 제주도 이미 끝났어요. 요즘에 제주지사 여론조사 추이나 이런 걸 나오는 걸 보면 그러니까 방송철이 있습니다. 민주당 제주도에. 후보들 간의 경쟁이에요. 지금 관심이 있는 거는 출마하세요. 민주당의 현 삼파전. 후보원과 현 지사가 간의 경쟁이에요. 국민의힘은 아예 거론조차 안 돼. 방송철이 있다고요. 제주도 아, 끝났다고 조용하세요. 보고 예. 나머지 이제 대구 경북인데 아까 대구시장 얘기도 했잖아요. 흔들릴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면 2018년도보다 더 못한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 밑에 있는 기초단체장 결과는 아마 더 처참할 겁니다. 그때 포항시장 어제 구미시장이 넘어갔었는데 넘어왔죠. 더 넘어갈 거예요 이번에는 대구 경북에서 예. 기초단체장이 예.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장기적 추세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재명 정권 임기 내내.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49% 지지율로 당선이 됐는데 지금 임기 8개월이 지났는데 64%, 63% 이렇게 나와요. 더 올라. 어떻게 보면 이제 외연 확장을 한 거죠.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데다가 이 외연 확장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은 더 극단화되고 있고. 예. 그러면 이게 장기 추세로 고착화되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1.5당 체제 유사한 그런 정치 지형의 변화로 온다니까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장동혁 그 지금 지도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쨌든 당권 움켜쥐고 계속 극단을 향해서 달리겠다. 이러면 뭐 방법이 없죠. 이게 구조화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선거의 3요소 구도, 인물, 이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도는 완전히 국민의힘에 불리하게 짜여진 거잖아 지금. 그러면 그걸 뚫으려면 후보들은 인물, 개인기밖에 없다. 뭐 이슈도 별로 없으니까. 인물이 이거는. 누가 있어요? 인물로 예를 들면 뭐 서울의 오 시장이라든지. 예, 예를 들면. 인물이 구도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요? 그건 그 정도 역대 차이나요? 선거에서 예. 이 바람을 이기는 인물은 거의 드물다. 예. 그래서 그렇지. 그럼 저 오세훈 시장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저는 그게 과연 구도를 이길 만한 인물일까? 오선 도전입니다. 20년째 예. 서울시장 하겠다고. 어? 그거는 인물이 새로운 어떤 인물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예. 저는 두 분 다 말씀하는 걸 종합해 보면 그거예요. 지금 국정 평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 다음에 각 지역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들이 좋아요. 이게 뭐냐면 아무리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흔들려고 해도 딱 국민들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너나 잘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잘하는데 너나 잘해. 이렇게 이제 역풍이 분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상 그 속살을 좀 보려고 했던 거예요. 예. 속살을 보면 뭐가 중요하냐. 전 연령대가 올킬이에요. 아 이재명 저기 서타자가 뽑아온 건 이거죠? 중도층 여론. 전 연령대. 갤럽 지난 10일에서 12일 여론조사인데 예. 18세부터 70대까지 모든 게 국정운영 평가가 다 높아요. 아 올킬이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시구나. 그렇죠. 예. 국정평가 원래 20대하고 70대가 그래도 국민의힘 쪽에 지지를 하면서 부정평가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있었는데 60대 70대도 높아요. 더 높아요. 보면은 70대는 57%가 긍정, 부정이 32%예요. 60대는 65대 20. 65대 25면 거의 완전히 뭐 한쪽으로 쏠렸다고 보고 예. 20대도 보면 39% 긍정, 예. 부정이 35예요. 예. 긍정이 나오는 사례가 최근 들어서 없었는데 예.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올킬이네 진짜.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게 보수 중도 진보인데 보수가 긍정 평가가 38%가 나와요. 38대 54. 38 긍정, 부정 54.
그다음에 중도를 보십시오. 예. 선거의 캐스팅 보드가 중도잖아요. 예. 중도가 긍정이 66%, 와. 부정이 24예요. 예. 이게 TK 쪽에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 보수에서 긍정 38 나온 것도 그래도 많이 나왔다고 많이 나왔다고 보죠. 봐요. 거의 40% 가까이 나온 그럼요. 거니까. 그럼요. 그럼 보수가 균열됐다고 보는 거지. TK 쪽도 민주당에 다 먹을 수도 있다. 다 먹는다는 그런 많이 건 아니어도 또 교만한 국민의힘 쪽에서 장담할 수 없다. 지켜낼 거라고. 또 오만한 아니 장담할 수 없다 그거지. 네. 그거는. 아니 근데 그 정권 견제론보다 국정 안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 네. 압도적이지 15% 차이 나면 근데 그거에 저 지금 집권 1년 차잖아요. 예. 집권 1년 차를 2년 차, 2년 차 2년 차. 뭐 만 1년 안 됐으니까 그래도 1년이니까 대통령이 잘하고 있으니까 힘을 좀 실어주자 요게 있을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민주당이 행정권도 장악했죠. 입법권도 장악했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주장에 따르면 사법권도 장악하려고 한다고 하죠. 국민의힘 쪽에서 연성 독재 아니냐는 얘기도 하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 그러면 그전 상황이라면 야 그래도 지방선거까지 이기면 민주당이 너무 독주하는 거 아니야? 좀 견제해야지라는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건 뭐 때문이라고 보세요? 그건 대통령이 너무 잘해서 아니면 국민의힘이 한테 눈길을 줄 가치가 없어서 후자죠. 후자. 국민의힘에 희망을 걸 만한 상황이 있다면 국민의힘께서 그래도 저쪽 좀 밀어줘서 견제를 하자라는 생각이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으니까 국민의힘에 관심이 없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 따져보면 보수에서도 6대 4인 거예요. 40%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많이 봐야 나오네. 되잖아요. 방금 전에 환산을 해보면 그럼 엄청난 거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보수라고 주장했었던 것이 진짜 그렇게 되나 이런 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 저는 원인을 좀 찾아봤는데 제가 본 여론조사는 SBS에서 했던 거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 또는 지지층이 민심과 좀 괴리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게 딱 나온 조사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SBS입니다. 예, 한동훈 제명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불리한 영향 23, 유리한 영향 24. 예. 이게 유리하다가 더 많아요.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은 거예요? 예, 합쳐서 47이잖아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니까 보세요. 이것도 합쳐서 47인데 유리한 영향이 11밖에 안 돼. 불리한 영향이 36, 3배가 넘어요.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한 이슈를 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전 예. 국민하고 그럼 전 국민의힘 지지층도 섞여 있을 테니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닌 사람은 이거보다 훨씬 더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뭐 그렇지. 예, 그렇게까지 보면은 예. 얼마나 생각이 다르냐. 물론 이 이슈가 첨예해서 그럴 수는 있어도 예. 이만큼 국민의힘 내부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많이 다르다. 이렇다면 이런 정당 안에서 후보를 누구를 추천하든 예. 아까 인물 얘기했잖아요. 민주당을 이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얘기한 광역자치단체들 지옥훈련 각오해라. 내기. 이게 언제적 얘기예요? 지옥훈련 얘기가. 뭐 외인구단 뭐 이현세 그겁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있는 현직 단체장들을 광역단체장들을 막 괴롭혀서 신인이랑 이길 정도로 훈련을 시켜서 선거를 내보내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신인을 공천하겠다는 건지 이기든 지든 예. 이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그걸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발상? 그러니까 이 당이 정상적이고 아직도 옛날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이니까 여기서 잘하면 이길 수 있어. 예. 이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그렇지 않다는 게 나오잖아요. 아까 박타차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의힘 당원들이 지지층들이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들이 일반 국민들과 굉장히 유리돼 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극단화돼 있는 거고 그런 지지층이 주로 여론조사에 반응을 하고 있고 근데 그게 국민의힘의 코어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고 장동혁 체제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저 얘기를 한 거는 일종의 이제 그 장동혁 대표를 위시한 그런 어떤 윤어게인 당 만들기 예. 이를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하겠다 공천권을 통해서 이걸 저는 선포한 거라고 보고 광역단체장은 쉽지 않을 거예요. 밀어내려면 새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광역단체장을 할 만한 새 인물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고 그러나 이제 기초단체 예. 뭐 그 밑에 이제 기초광역의원 어? 여기는 뭐 그렇게 밀어낼 가능성이 높죠. 그래가지고 당을 예. 이를테면 이제 극우 세력이 재장악하겠다. 특정 대학 출신들에 들어가나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자유대학 뭐 이런데. 등용이라는 말을 썼. 그래서 그 공천 과정에 상당한 아마 파열음이 날 수도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거기에 반발하면 뛰쳐나와가지고 또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예.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 해보지도 않고 예.
어떻게 보면 보수가 가뜩이나 마음이 갈라져 있는데 마음이 갈라져 있는 채로 선거를 치르면 해보나 마나죠. 근데 고성국 TV를 저도 보게 돼요. 국민의힘의 흐름을 보려고. 상대 진영의 생각을 읽는다 뭐 이런 예. 거구나. 정자구나. 그냥 애청자는 안 해요. 단 안 보고 앞에 이제 그 이게 썸네일만 보는데 개몽됐군요. 개봉돼요. 근데 보면 요즘에 고성국 씨가 관심을 갖는 건 공천이에요. 오, 공천이네. 이정현 공관위원장에 대한 극찬. 예. 그 다음에 스타 등극이 필요하다. 등용, 스타 등용. 예. 그러니까 스타 등용이란 건 새로운 인물들, 알려진 인물들을 새롭게 꽂으라는 거예요. 예. 그걸 주문하고 있어요 지금 고성국 씨. 스타 누구? 모르지 그거는 스타가 자유대학의 스타가 될지 아니면 윤호개인의 스타가 될지 모르겠으나 예. 최소한 지금 이제 고성국 씨는 말하자면 한동훈계에 대해서 대놓고 찍어내기를 하다가 이제 그걸 끝내고 배현진 의원까지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공천 과정에 들어왔거든요. 앞서 윤 타짜님 얘기했듯이 예.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아 이제는 공천을 가지고 지옥 훈련을 한번 고성국 씨가 감독을 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지역 훈련을 감독이 고성국 씨다. 그러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코치가 이정현 공관위원장 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정확한 말씀이 네. 막 본인이 막 사람을 추천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지방선거 필승, 자유우파 삼두마차, 박민영과의 특별 대담. 이렇게 해서 박민영을 이제 공천주라 이제 이런 거 같고 스타 등용. 네? 어디에? 고성국 TV에 어디에 주래? 뭐 좋은데 주겠죠. 네. 서울시장인가? 네. 설마. 그리고 지금 전환기 씨랑 엄청난 기싸움이 있어요. 서로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둘이 싸워요? 고성국 씨는 지금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행사하고 그 사람들 출마하는 거에 컨설팅 해줘가지고 돈 벌어야 되잖아. 근데 전환기 씨가 주장한 게 뭐냐면 지방선거 보이콧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 외치고 있거든. 그래요? 예. 지방선거 보이콧하면 이거 고성국 씨는 큰일 나가니까 계속 지방선거 보이콧하면 안 된다고 예. 그거 올리고 나오고 있어요. 있어요. 나오고 있어. 알겠습니다. 재밌어. 예. 자,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나머지 얘기는 저 공천 얘기는 본방울 같아 해보고 짧게 답만 좀 들을게요. 설 연휴 때 대통령하고 장 대표하고 붙었어. 부동산 가지고 대통령의 분당한 채 50억 국민의힘 주장이에요.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의 6채 요거만 남았어요 머릿속에. 여론은 누구 편을 들어줄까요? 누구 윈? 누가 이재명 윈? 대통령 이기죠. 한 채랑 6채를 분석하지 않아요. 국민들은 거기다 인식하지. 노모가 들어갔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생각 잘못하신 것 대통령 이긴다? 자, 박타자. 100점 100패죠. 예. 누가? 장동혁 대표가 저걸 저렇게 받아요? 예. 정책 논쟁을 무슨 감성으로 접근해가지고 95세 노모 얘기를 하고. 자세한 거는 이제 불가에서 할 거고. 자, 누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겼죠. 대통령? 이겼죠. 이겼어요? 불편해요. 불효자는 옵니다가 뭡니까? 그리고 장타자. 이재명 대통령이 왜요? 자세한 거는 또 저기서 하라면 센스쟁이 자세한 거 본방불 가서 하도록 하고 자 그리고 중요한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뭡니까? 저희가 설 연휴 지나가 코너 개편이 있어요. 예? 여의도 타짜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저도요? 자, 1차 변화 일단 일차? 서타짜 아니 오늘로 하시온 이별을 막방이에요. 좀 많이 울었어요. 왜요? 어젯밤에.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오. 인생을 건 이 한판 승부가 예. 좀 아쉬워요. 그냥 빨리 끝내는 거. 예. 하지만 하지만 여기에서는 하차를 하지만 어? 또 다른 방송에서도 볼 수 있어요. 아직 좀 저를 끌고 가는 방송사가 있다. SBS 너무해. 3월 말까지는 저를 어디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 다시 오시면 안 된다. 아 그거는 네. 그럴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 소영준을 다시 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올 때는 예. 그 저기를 내고 와야 돼. 뭐요? 진입 자금을 내고. 그냥 못 온다. 그냥 못 오지. 원래 KBO 같은데 야구단 새로 인수할 때 그 가입료 내잖아요. 그렇죠. 다시 오면 돈 내고 들어오기. 아니면 출연료를 3분의 1로 깎아버려요. 그럴까요? 예. 어쨌든 그동안 저 본방 저 여의도 타짜 서타짜 수고하셨고요. 예. 그리울 것 수고하셨고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저도 그럴 하지만 것 같습니다. 본방불가 남아 있어요. 1시간 더 하고 가야 됩니다. 오늘 여의도 타짜 여기까지예요. 이 네 타짜와는 본방불가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